세균 걱정 없이, 축축 걱정 없이, 세척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가습기는 없을까? 그래서 옵티미스트가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을 완성했습니다. 물방울 입자는 세균이 올라탈 수 있을 만큼 크지만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작고 가벼워서 세균이 올라탈 수 없습니다. 265나노미터 UVC LED가 내부 살균 및 공기 중 부유 세균을 99%까지 저감시킵니다. 세척이 편리한 분리형 구조, 최적의 수조 사이즈, 내부 건조를 위한 필터 자동 송풍 모드까지 안심에 안심을 더하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눈에 보이는 분무가 주변을 축축하게 만드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음파식 가습 방식의 경우 표면에 맺힌 물기로 티슈가 축축해졌습니다. 다음은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 제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습도가 올라도 티슈는 보송보송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실험 결과 초음파식 가습 방식은 티슈가 축축해졌지만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는 미세 수분만 분사되어 티슈가 보송보송합니다. 비밀은 입자 크기.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물방울 입자에 비해 가벼워서 주변을 적시지 않습니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오늘은 이제 스포츠님께서 눈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또 눈은 앞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뒷판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입체적인 눈 건강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Seeing is believing인데 이거는 보는 게 믿는 건데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는 걸까요? 아니면은 보인다고 내가 믿는 것을 보는 걸까요? 말이 헷갈리죠. 내가 보이는 게 실존하는 건지 실존하는 걸 보는 건지 뭘 좀 이상한
이상한 말이죠. 자, 의미가 있으니까 이 말이 나와 있겠죠. 자, 이 사람 한번 보세요. 앞모습일까요? 옆모습일까요? 저는 봤을 때 앞모습인 줄 알고 봤는데 옆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또 보이죠?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같은데 화면을 좀 작게 하거나 내지는 내가 좀 흐릿하게 보면은 여자가 보여요. 마릴린 먼로가 보이죠? 이게 영상이 아니거든요. 동영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좀 달라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새우가 세 마리가 있는데 왼쪽 게 저는 봤을 때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왼쪽 게 큰 게 아니라 왼쪽 것을 복붙해 놓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왼쪽 게 커 보이죠? 저게 내 거였으면 좋겠어. 남게 아니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은 이 이유는 뭘까?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 이제 사진 찍어 놓은 사진 그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은 내 눈으로 봐서 이 눈에서 시신경을 통해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해서 뇌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초점이 그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르다는 거죠. 내가 보여지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뇌로 보는 것이다. 눈과 뇌는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이제 한 거고요. 자, 눈의 내부 구조와 기능을 보면 먼저 제일 앞에 보이는 게 수정체죠. 이 수정체는 빛을 모아서 망막까지 전달해서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수정체가 혼탁이 되면 백내장이 생기는데 정말로 백내장이 있으신 분들 눈을 보면 저렇게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잘 안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봤었는데 막 깎아내고 하잖아요. 수정체를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안쪽에 이 넓은 부분이 유리체라고 하는데 유리체는 안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투명하고 혈관이 없는 젤리 같은 조직인데 99%가 수분이고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화가 오면서 찌꺼기가 쌓이겠죠. 그러면 그 찌꺼기가 이 유리체에 많이 생기면서 혼탁이 와요. 그것이 바로 이제 비문증이라고 하는데 뭐가 막 벌레가 막 날아다니는 것 같다는 표현을 사람들이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노안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안쪽에서 쭉 들어오면은 앞에서 뒤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아까 수정체가 빛을 모아서 이제 상이 맺히게 하는 곳이 이 망막인데 이 망막은 빛 정보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요. 그 안에 망막의 최중심부에 황반이 있죠. 이 황반은 시각 정보를 대뇌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안에 시신경이 많은데 이 시신경이 전기 신호로 이제 두뇌에 전달해서 우리가 뇌로 보게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신경 안에 시세포가 있는데 1세제곱센티미터당 약 1,000만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카메라 렌즈를 생각해 보시면은 예전에 뭐 100만 화소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1,000만 화소를 가는지 어떤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만큼 대단한 우리가 거의 생각지도 못할 가늠도 못할 만큼 많은 시세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시세포에 문제가 생기면은 시각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인지 기능에까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눈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외부 자극 중에 80%가량은 우리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된대요. 그리고 80%가 정보 교류의 통로가 되는 것이 눈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이제 전기적 자극으로 뇌에 전달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전달이 되어질 때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와 영양소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대요. 그래서 신체에서 가장 많은 산소 요구량이 필요한 것이 눈이고요. 그리고 신체 신경이 집중되어져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루 2만 번 깜빡이고 눈 관련 근육 움직임은 10만 분에 달한다고 하는데 하루 2만 번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쿼트를 생각해 보면 눈 근육은 그만큼 많이 움직이는데 우리 스쿼트를 하루에 200번 한다 그러면 죽음이죠. 근데 그만큼도 못 하는데 눈은 2만 번 이상 깜빡인다고 하니 우리 눈이 쉬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사실 저는 이제 깜깜한 밤에 휴대폰을 켜고 이렇게 보지를 못해. 굉장히 눈의 피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는 정말 잘 못하겠더라. 근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한다. 평균 5시간. 저는 안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5시간 이상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블루라이트가 황반 변성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런 안구 질환을 많이 유발한다라고 또 이제 조사가 많이 되었죠. 이 스마트폰의 문제가 뭐냐면은 굉장히 작은 액정, 이 화면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 많이 듣죠. 눈이 굉장히 필요하면 저 멀리 먼 산을 바라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작은 화면 자체가 눈에는 굉장히 피로감을 주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눈을 고정시켜서 오랜 시간 동안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근거리 시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뭔가를 집중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고개 들면은 눈이 뿌옇고 이제 사물이 선명히 잘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만큼 눈이 많이 피로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수정체, 이 수정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을 보는 렌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렌즈가 근거리를 보고 이제 원거리를 보고 할 때 이 두께를 조절해주는 모양체라는 게 있어요. 모양체에 근육이 있는데 이 모양체 근이 가까운 데서 이렇게 계속 보면 수축이 된대요. 이 수축된 상태로 오랜 시간 유지하면 굉장히 많은 눈의 피로함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래서 눈 건강을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연령대별로 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10대는 키가 크듯 눈도 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른 신체의 성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눈도 20세 정도까지 계속 성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애들 키울 때 큰애가 6학년 이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안경을 맞추러 안경점에도 가고 이렇게 안과도 가고 했었는데 그 안과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그랬어요. 애들은 19세까지 자랄 때까지 눈이 계속 나빠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가만 보니까 이제 눈에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A죠. 카로틴인데 근데 이 비타민 A는 시력에도 영향이 있지만은 세포의 분화와 성장에도 관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2차 성징이 오고 하면서 이렇게 세포 수를 늘리고 그 신체적으로 길이 성장, 부피 성장 다 하는데 세포 수가 늘어나는 거죠. 다 자란 성인은 세포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체가 되는 것뿐인데 얘들은 교체도 하지만 개수를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조혈 작용도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고 비타민 A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애들이 사실 지금 현재 먹거리가 비타민 A가 충분토록 아이들에게 안 주잖아요. 2차 성징 때는 저도 부족한 게 이런 영양소들이잖아요. 근데 많이 안 줘. 그러면은 성장을 해야지만 이거는 생명에 꼭 필요한 거니까 생명에 필요한 성장에 먼저 주고 남아야 눈에 주는 거죠. 그래서 남지 않으니까 시력이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애들한테는 미네랄 종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비타민 A, B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모자라면 눈은 지가 자랄 때까지 계속 나빠지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눈 건강은 10대의 이 영향은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10대 눈이 제대로 건강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장수 시대에 이 아이들이 그때 10대에 만들어진 눈으로, 완성이 되어진 눈으로 100세,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이 눈이 피로도가 있고, 빨리 노안이 되겠어요. 그래서 10대 아이들에게는 정말 이 눈 건강 영양소가 정말 중요하다. 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20대는 생리 주기 중에 신체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고 신체에 내 유해산소 영향을 많이 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더 많은 눈 건강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흡연 음주 그리고 여성들 미용 렌즈 때문에 안구 건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구 건조 그 자체가 눈 안질의 질환인데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질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인공 눈물만 넣더라고요. 그것도 좀 잘못된 편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못 알고 잘못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20대, 30대는 그런 식으로 눈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나쁜 영향을 좀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안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인데 개인차가 있지만 40세 전후로 수증제 탄력과 굴절력이 줄어 노안이 나타나는데 이때 황반색소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 사실 황반색소가 20대부터 줄지만은 이 나이대가 되면 굉장히 급격하게 좀 줄게 되겠죠. 그래서 노안이 많이 오는데 40대 노안과 50대 노안 또 달라요. 이때 또 좀 더 눈 관리를 영양소를 주면서 눈 관리를 좀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6, 70대가 되면은 완전히 눈이 노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게 노안일까? 질환일까? 헷갈릴 정도로 노화가 많이 진행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눈 건강 관리를 진짜 잘 하시고 병원에도 자주 가셔야 건강하게 눈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눈 건강 관리가 어려울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눈에는 쌓이는 노폐물이 있답니다. 그 이름이 이제 드루젠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그전에 비전 헬스, 비전 아이디 공부를 할 때는 드루젠이란 말이 없었잖아요. 근데 비전 헬스가 나오면서 드루젠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세포 대사로 생긴 노폐물이 망막색소 상피에 쌓여서 생긴 둥근 황백색 침착물을 지칭을 하는데 이게 정상 A, 이건 정상적인 망막이에요. 그런데 B를 보시면은 뭔가 몽골몽골몽골 뭐가 쌓였죠. 이런 것들이. 이 쌓이죠. 이런 찌꺼기 물질이 쌓이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어지면서 그 사이에 내가 대사 과정이 계속 이래 진행되다 보면은 찌꺼기가 쌓이게 돼, 뇌에도 쌓이지만 눈에도 쌓이는 거예요. 그런 찌꺼기가 쌓여서 눈 건강에 어떤 이상 신호를 주는데 그것이 심해지면은 황반 변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쌓인 것이 있고 요거는 좀 더 진행이 좀 빨리 급속으로 진행이 되어진 그런 황반 변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출혈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핏줄이 막, 피가 이렇게 고여 있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갑자기 급성으로 눈이 많이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황반 변성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이 망막인데, 이걸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망막이 눈에 들어온 빛을 전기 신호로 전환해서 뇌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망막을 구성하는 광수용체 세포로부터 여러 가지 대사 산물이 발생을 한다. 이게 길쭉길쭉하게 생긴 이 자체가 광수용체 세포예요. 우리 수정체에서 빛을 이렇게 망막에 모아서 상이 맺히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뇌로 전달되어지는데 그 광수용체 세포예요. 이 세포가 있고 이 밑에 이거는 혈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렇게 뇌에 전달하는 과정 중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폐물이 점차 망막 아래 공간에 축적이 되어서 안저 검사를 통해 확인될 만큼 큰 덩어리를 형성한 것이 바로 드루젠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찌꺼기예요. 찌꺼기가 이 광수용체 세포 밑에 덕지덕지 이렇게 쌓였죠.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이 드루젠 때문에 이 광수용체 이 시세포들이 혈관으로부터 산소와 영양소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영양소를 못 받다 보니까 이 광수용체 세포 자체가 위축이 되어서 이렇게 꺼져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시력이 저하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게 좀 더 진행이 되어지면은 이런 혈관 출혈이 생기는 거죠. 아까 망막이 뻘겋게 이렇게 막 되는 거죠. 이 핏줄에 출혈이 생겨서 이렇게 되면은 이런 노폐물로 인해서 망막의 세포들이 산소 및 영양분 공급을 받고 세포 대사 결과 발생한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방해를 받는 거죠. 그리고 망막에 비정상적으로 신생 혈관이 또 생기는 거죠. 또 출혈이 발생이 되고 이것이 결국에 황반 변성이 되는데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지면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황반 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망막의 제일 중심에 있는 이 황반의 중심부에 있는 영양소가 지아잔틴이고 그 주변부에 있는 게 루테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 건강을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영양소보다 황반인 거죠. 이 황반 색소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영양소가 대표적으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황반 색소가 감소를 하는데, 보세요. 20대부터 벌써 감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0대, 60대가 되니까 거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안이 오고 눈 관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이제 황반 변성은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생기겠죠? 이 황반 변성의 초기 증상은 이렇게 굴절이 생기고 왜곡이 생겨요. 그 다음에 좀 진행이 되어지면은 더 큰 주변부까지 큰 왜곡이 생기면서 이렇게 사물이 검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황관 변성 후기가 완전히 되어지면은 이런 굴절된 왜곡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요. 시력이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이게 황반 변성이에요. 근데 연도별을 좀 봤을 때 여기 보시면 2017년과 18년 사이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19년 됐을 때 굉장히 좀 뛰어오르죠. 그러면서 21년은 엄청 뛰어오르는데 이때가 코로나 시즌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집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보게 됐던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황반 변성 발생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 건강 관리를 할 때 흡연도 좋지 않고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이제 피부가 흰 사람이 비타민 D를 많이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피부도 희지만 눈 색깔도 좀 옅은 색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 옅은 사람은 이제 자외선에 굉장히 취약하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글라스를 써주는 걸 생활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문화상 못하고 있어가지고 제 눈 관리가 좀 소홀하기도 한데, 어쨌든 눈은 선글라스를 쓰는 게 가장 관리를 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 질환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하고 생활 습관도 좀 그런 스마트폰 보는 생활도 좀 바꾸시고, 눈에 좋은 이제 DHA라든가 이런 루테인, 지아잔틴, 그리고 카로틴 종류를 좀 많이 먹고, 심혈관 질환도 좀 더 관리를 해 주시면은 좀 더 교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RS 연구란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 국립안과 연구소에서 노화 관련 안구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아니, 안구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항산화제를 먹었을 때 어떻게 황반 변생이 좀 달라질까라고 이렇게 대규모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것을 RS 연구라고 하는데, RS 연구를 할 때 92년에서 이제 10년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비타민 C 500mg, 비타민 E 270, 베타카로틴 15mg, 아연 89리 2mg 해서 연구를 한 10년간 했더니 황반 변성 진행이 25% 정도 감소했다라는 어떤 그런 결과를 도출했어요. 그런데 제한점 됐던 게 뭐냐면은 베타카로틴을 좀 고용량을 먹었던 흡연자에게서 폐암이 있을 수 있다는 이제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고요. 또 고용량 아연으로 이제 위장 장애가 또 이제 생겼다라는 이런 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다시 RS2 연구를 하게 된 거죠. 또 이때는 이제 2006년에 시작을 해서 2013년에 발표를 했는데 비타민 C, 비타민 E는 그대로 하고요. 베타카로틴 대신 루테인을 10mg 넣고 지아잔틴 2mg 넣은 거죠. 그리고 아연도 80에서 25mg 줄였어요. 그 대신에 오메가3를 넣은 1000mg 이렇게 했더니 RS1 대비에 18%더 추가적으로 황반 변성이 진행이 감소가 되더라는 결과를 도출한 거예요. 그래서 중등도 이상의 노인성 황반 변성 질환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이 연구에서. 그래서 눈은
작은 뇌이자 건강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눈의 상태를 보고 어떤 질병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황달이 생기면 간 쪽으로 무슨 질환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 또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안구가 돌출이 되는 것은 갑상선 질환이 있을 수 있겠다 얘기를 또 해볼 수 있고, 그 예전에 제가 갑상선이 굉장히 심할 때 안구가 좀 굉장히 돌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는 사람은 혹시 갑상선 질환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었어요. 그래서 눈으로도 이제 그 사람의 질환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실핏줄이 터지고 이렇게 빨갛게 되면은 혈압이 높고 안압이 올라갔구나라고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연구를 해보니까 황반 변성이 있으면 황반 변성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률이 1.48배나 높더라. 이런 결과가 또 나왔던 거죠.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황반 변성이 알츠하이머와도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내 건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눈 건강 관련 영양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라이코펜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남성 전립선에 굉장히 좋다라고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코펜이 모양책은 아까 얘기했는 그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이 모양체 근에 라이코펜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항산화작용이 모양체 조절 능력 저하를 막아주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오메가3 EPA와 DHA가 각막과 마이봄샘에 또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베타카로틴도 야맹증 예방 및 개선에서 망막 보호 및 산화 스트레스, 그래서 망막에 좋은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물이 황반 변성을 또 억제해주고, 그리고 빌베리 추출물은 모양체근과 망막에 좋은 역할을 또 해주는 이런 눈 건강 관련 영양소가 있죠. 그래서 눈은 입체니까 앞에서 뒤까지 스펙트럼 케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이 모양체는 시각 조절의 핵심 근육으로 모양체 조직의 항산화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망막은 빛을 감지해서 상이 맺히는 기관인데 간상세포와 원추세포가 분포를 하고 있고요. 황반은 망막의 가장 중심부에 있죠. 시각의 90%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밝기, 색, 형태 등을 인식을 해서 시신경세포가 가장 밀집되어진 곳이 황반인데 이 앞과 뒤의 영양소가 어떻게 필요하냐면은 모양체에는 라이코펜이 있어야 항산화 기능을 해주고요. 그리고 망막에는 베타카로틴이 있어야 암수능에 좋고요. 그리고 황반에는 루테인, 지아잔틴이 있어야 황반의 구성 성분이 되고 외부에서 이거는 루테인, 지아잔틴은 나이가 들면은 이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아까 뒤 입체적으로 좀 영양소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 우리 새로 나온 비전 헬스는 라이코펜이 6.4mg, 루테인이 10mg, 지아잔틴이 2mg, 베타카로틴이 2mg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부원료를 빌비를 추출물까지 넣어서 눈 건강부터 항산화 부원료까지 빈틈없이 꽉 채운 포뮬러로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뉴트리트 제품은 까다롭고 집요하고 철저하게 하죠. 대충대충 안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많은 연구가 됐는데 131건의 인체 적용 시험 논문이 있고요. SCI급 기준 루테인 94건, 지아잔틴 37건이 있고요. 가장 큰 대규모 4,000명 이상의 대규모 임상 연구를 해서 미국 국립보건원 국립안연구소의 아레즈2 연구까지 있죠. 그래서 루테인, 지아잔틴 추출 복합물 12mg이 인체 적용 시험 결과로 봤을 때 황반색소 밀도가 대조군에 비해서 증가되었다. 그리고 혈장 내 루테인 및 지아잔틴 농도가 대조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마리골드 꽃에서 루테인을 추출하고 지아잔틴을 추출하는데 그런데 먼저 루테인을 추출해내고 또 거기에서 지아잔틴을 추출하다 보니까 불순물이 막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 순도가 높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성이 안 차는 거죠. 뉴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타사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아예 뉴트라이트 농장에 루테인 전용 마리골드 꽃을 심고요. 그 다음에 지아잔틴 전용 마리골드 꽃을 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루테인 10mg, 지아잔틴 2mg을 따로 이렇게 추출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합으로 12mg을 만들어낸 거죠.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 FDA 클래스에 등재되어서 안전성까지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시약처 인정으로 개별 인정 원료로 또 기능성 인정을 또 받았습니다. 하루에 하나만 먹으면 돼요. 어, 처음 출시되었을 때 저희 이제 3개월 분사하고 또 한 달, 1개월까지 해서 4개월 분짜리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때 굉장히 놀랐던 게 이제 50대의 이 노화는요, 아무도 어떤 사람도 이걸 지나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침침하고요. 좀 시간이 좀 지나야 사물이 선명해 보이는 이런 게 있는데 밖에 나오면 자외선을 굉장히 또 취약해지거든요. 그 침침함과 자외선의 어떤 그런 힘듦이 이거를 먹어서 저는 3일 만에 너무 놀라웠어요. 진짜 3일 만에 자외선에 나왔을 때 눈이 쨍한 그 느낌이 와 정말 이건 너무 좋은 거란 생각이 침침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침침함. 나이 들면 침침한데 침침함이 없어져요. 와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햇빛에 제 눈은 좀 굉장히 좀 취약한데 햇빛을 봐도 그렇게 시리고 막 이런 게 증상이 진짜 덜한 거예요. 어, 정말 놀랐어요. 저는 이 비전 헬스에 참 감동이었었습니다. 근데 예전 비전 헬스보다 더 좋은 영양소가 들어가 있으면도 불구하고 가격은 또 10% 내렸죠. 네. 바로 이제 하나 볼게요, 눈 영상을. 건강 어디까지 관리하세요? 눈은 앞에서 뒤까지 복잡한 구조. 복잡한 구조의 눈에는 다양한 영양이 필요하니까. 다양한 성분을 정교하게 설계한 비전 헬스. 눈노화 관리에 좋은 마리골드 꽃의 전용 품종에서 각각 추출한 순도 높은 루테인과 지아잔틴, 어둠 속 시각 적응을 돕는 베타카로틴, 거기에다 항산화를 위한 라이코펜까지. 비전 헬스만의 스펙트럼 포뮬러로 눈의 앞에서 뒤까지 입체적인 눈 건강 관리. 네. 비전 헬스. 사실 이제 눈은 우리가 아까 정보도 80% 정도를 눈으로 봐서 이제 내가 이제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눈의 시력을 잃는다는 것은 90%를 잃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 건강 관리는 우리가 장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눈 건강 관리를 할 때 정말로 좋게 꼼꼼하게 만들어 놓은 비전 헬스로 건강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